근데 저는 뭐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조금이라도 시간 지체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인사권자를 존중해서 이렇게 에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 우리 선이 있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몫이기도 하고 저 네. 같은 이제 패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 네. 자르는 것이 맞고 국민 통합을 저해야 합니다. 이건 내란 옹호 세력은 안 되죠. 네. 아니, 누구든 저는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란 세력은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 사람은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네. 어떻게 이런 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강준욱 이 자는요 그냥 극우예요. 극우. 난 그래서 윤석열 정부 사람이 아직도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입니다. 네. 자, 이자가 2020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황당하지가 않고 더해서 김정은 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그냥 이런 느낌. 빨강이. 빨강이 민주당 빨강이. 갱이라고 해야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노딱이 붙어서.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2부에 올릴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 노딱이 붙어서. 네. 저 따위 발언을 했던 극우예요. 극우. 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지난 3월 심지어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네. 야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네.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 강준욱이라는 사람이 계엄에 대한 생각이라면서 적어놓은 문단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정부가 일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고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거다. 와.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특정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다. 와, 지금 라고 책에 쓴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내란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데 내란 옹호 세력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국민통합비서관으로. 난 진짜 너무 충격이야 지금. 어떻게 들어간 이거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서 보수적 인사를 추천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 같고요. 그건 좋죠. 인재 추천제 과정도 같이 아마 포함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분 인간성 자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본인가 이런 행동했다, 이런 오해했다면은 제안이 오잖아요. 그렇지 네. 뭐 안 가지. 안 갑니다. 안 당연하지. 갑니다. 제가 지나서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 때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안 갔어요. 잘하셨다. 네. 진짜로. 갈 생각도 없고 가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네. 좀 진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쪽에는 대한민국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라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나는 윤석열 싫어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데 갈 만큼의 모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출세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 가서 그리고 이분 자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사람의 발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네. 빨갱이 죄송합니다. 네, 빨강이. 파르티잔 네.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내란을 엄호했다는 것은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다 안 돼. 공공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도권 밖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입니다. 네. 우리가 극자 극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극을 붙인 건 뭐냐면은 극단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극단적인 방법,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왼쪽의 생각, 오른쪽의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런 행동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좀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옛날로 그렇습니다. 같으면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네. 그런 사고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를 솔직히 말하면 이 강준욱이라는 사람을 욕할 시간도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러 갑니까? 뭐 의미도 없어요.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왜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방. 이런 자가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민정수석이 없었잖아요. 네. 인사검증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에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들어가는 것 같고 없었으니까. 사실 인사검증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정보 동의 내잖아요. 구글링해서 돌리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욱이 누구인가 우리 알고 싶잖아요. 뭐 최욱의 뒷조사를 한다 필요 없어요. 구글링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구글링 선수들이 있으면. 네? 다 아니요. 한번 당해보셨던 모양이죠? 나무 위키. 그 나무 위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저 중국인으로 나올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인수위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추천하는 분의 어떤 특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생략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조금이라도 시간 지체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인사권자를 존중해서 이렇게 에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 우리 어느 선이 있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몫이기도 하고 저 네. 같은 이제 패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 네. 자르는 것이 맞고 국민 통합을 저해야 합니다. 이건 내란 옹호 세력은 안 되죠. 네. 아니, 누구든 저는 통합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란 세력은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은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인물 진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뭐 그런 해요. 부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대인배로서 그렇지, 그건 뭐 대인이- 받아줄 수 대인의 있습니다만은 부모지. 내란을 옹호한 거는 체제 그건 부정 안 돼. 세력이기 때문에 공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차제에 그 인수위 없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봉욱 민정수석께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누군가 추천을 했고 누군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 네. 지난 검찰 그 1차 인사, 좀 2차 인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일반 검사들까지 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총장 인사도 매우 중요한 인사가 남아 있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그다음에 국민적인 염원을 인사를 통해서 100%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 내란을 극복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응원해서 국정 동력을 개혁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다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양해하고 이해하고 가고 있지만 다음 인사 이번에 이 강준욱 씨 대한 인사 그다음에 그 다음 인사까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봉욱 민정수석께서 굉장히 지금 분발하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잘 경청하고 반응하는 민감도를 좀 높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우리가 좀 양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저는요 민정수석실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기관으로서의 인사검증위원회라든가 그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사가 마케팅이라든가 전략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케팅. 공공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관료 조직의 시스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인사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사람을 어떤 이 기계 속에 집어넣듯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성향과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출발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선진적인 공공기관의 공직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좀 주장을 해봅니다. 네.
와 강준욱 진짜. 바로 자르면은 돼. 그죠? 바로 자르면 바로 응. 정리해야죠.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뭐 충성을 다하겠다, 많이 성찰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 아이, 이렇게 입장 냈더라고. 말이 됩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염치가 됩니까? 없어. 아니 당장 내란 옹호했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네.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은 결론이 났죠.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고요. 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수준으로 제가- 가는 것 같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자진 사퇴 절대 없다. 맞아. 근데 그때 누가 여기서 자진 사퇴 어쩌고 얘기해? 절대 절대 안 안 하죠. 저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네. 누가 얘기했었어 그때 네, 저 자진 아닙니다. 사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 아니니까 자진 사퇴 절대 안 한다. 그래 결국은 지명 철회로 이제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사 파동이라고 저는 뭐 표현하고 싶은데요. 세 측면에서의 실수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개인이 실수를 했는데요. 본인이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녀의 그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했다라면은 애초에 장관 제의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거절하지 않았는가? 네. 뭐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이 보좌관을 자주 교체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갑질 논란은 아직도 뭐 불분명하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본인이 애초에 저는 이 장관 제의가 왔을 때 거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즉 욕심이 본인에 대한 자기 검증보다 앞섰던 거죠.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좌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보좌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점 지적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좀 더 대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서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서 무마하려고 했던가. 물론 이게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강선우 후보를 설득을 해서 자진 사퇴시켜서 이 파장이 넘치지 않도록 하든가, 그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당은 과연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실로까지 불똥이 튄 거죠. 즉 인사권자라는 미명하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으로서 개인과 당이 저는 몰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은 당에서 의견 모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의견 모아왔겠어요?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라는 동료의식이 작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 강선우 후보가 장관에서 낙마하면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 읍소가 저는 당 주위에서 대통령실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인사가 있었을 때마다 저는 늘 느끼는 건데요.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지 개인의 영달과 그다음에 출세욕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대목이 있어서 이제 요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보좌관 교체 빈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막 그렇게 튀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가요? 예, 뭐 그런 데이터가 통계마다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통계마다 조금 그런 게 통계마다 있습니다. 조금 달라. 네. 저는 이진숙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에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실은 갑질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서 네. 사실관계가 전후좌우가 다 드러나기 전까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내심의 예민하고 판단은 민감하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딱 하나 걸렸던 건 뭐냐면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도 그렇고 청문회는 국민 면접의 장입니다. 그 국민 면접의 장에서 그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먹던 거를 내가 회관으로 싸가지고 가다가 거기다 그냥 두고 내려서 문제다. 두고 내렸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바로 사실 텔레그램 문자가 다 공개가 네, 됐잖아요. SBS를 통해서 공개됐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 면접관 앞에서 거짓으로 해명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냐면 오늘 아침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뭐 표절은 안 되고 갑질은 안고 간다라든지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라든지 네. 이렇게 프레임이 짜진단 말이에요. 그 네. 부담을 대통령에게 다 갖게 하지 말고 네. 저는 강선우 의원께서 후보자께서 스스로 거취를 정돈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네. 이런 말씀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뭐 아까 동료 의원 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국회 가면 오늘도 가서 얼굴 마주 대할 수 있거든요. 네. 무척 어렵지만 저는 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는 때가 된 게 아닌가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우리 네. 대통령제라는 게요. 대통령만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고 장관은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참모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순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제대로 뭐 미니스트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장관도 세크리터리예요. 맞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이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린 국민을 위해 쓰이는 소모품이고 도구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 임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강선우 후보자는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 솔직히 부담을 준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네. 만약 임명이 돼서 증명을 하셔야 된다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쭉 봤어요. 유튜브나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에서 2030 여성들의 부정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그러면 2030 여성들이 갖게 된 이 마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네.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마음을 얻을까에 대해서 정말 분골쇄신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어요. 2030 여성들을 그 소위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네. 예. 근본적인 질문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길게 하시네 이 부분. 왜냐면요. 저도 이제 맺힌 게 있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도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재산 많고 경력 관리 잘 되고 꼭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니 그러면 어때? 그거는. 그럼 어때도 맞아요. 네. 그럼 어때도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우리가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키우고 왜 못했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래도 뭐 봅니다. 김경은 장관도 있으니까. 너무 또 그렇게 그 청렴 아니 청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청렴 강박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 타고 다니는 장관도 저는 가능하다. 벤틀리 있으시구나. 네, 네. 아니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제육 벤틀리설? 아니 나 없다고. 롤스로이스 타고 일 잘하면 된다.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아요. 롤스로이스를 훔치지만 않았다면, 예, 너무 그쪽으로 갈 필요는 훔치지만 없어요. 않았다면. 예, 훔치지만 않았다면, 주가 조작만 안 했다면, 네. 저는 뭐 그건 뭐 그치.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네.